아이들이 집만큼이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. 그렇다면 학교는 안전해야겠죠? 도표를 보면 지난 3년간 각급 학교에서 총 523건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. 사전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응급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? 1단계 실험, 실습실, 안전사고 발생. 사고 발생 시 학생이 잘못된 방법으로 혼자 해결하려고 하거나 당황하고 무서운 나머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도망을 간다면 초동 대처가 늦어지고 더 많은 피해를 야기합니다. 그래서 교사는 평소 안전교육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실험 실습실에서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발생 즉시 교사에게 알릴 수 있도록 미리 주지시켜야 하며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알리고 처치 및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. 2단계 응급조치 CCC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체크. 사고 발생을 알게 되면 먼저 환자 수, 환자 상태, 주변 위험 요소를 파악해야 합니다. 특히 화재와 같이 주변 사람들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학생 대피 조치입니다. 과거의 수많은 참사는 바로 적절한 대피 조치가 되지 않아서였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대피 훈련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. 두 번째, 콜. 사고 처리는 빠르고 정확하고 성의 있게 조치를 취한 후 교장, 교감 및 부장 선생님 등에게 보고를 합니다. 교사 혼자 다 하려고 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데 관리자나 보건교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 빠르고 확실하게 일이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알리는 과정은 응급처치 못지않게 중요합니다. 사고 시 부상자의 상처 부위와 정도를 조사하여 보건교사의 응급처치를 받게 하고 구급을 요구하는 경우 119 등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고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응급처치가 마무리되었음을 전하고 진찰받는 의료기관을 확인해주며 이때 추측, 과장, 책임 회피 등의 표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. 세 번째, 케어.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교사는 환자를 진정시키고 필요한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. 이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교사는 반드시 병원까지 동행하여 외상이 없더라도 진단 및 검사를 받게 함은 물론 전개 상황을 수시로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. 응급처치 기억하기 쉽죠? 먼저 체크, 그리고 콜, 마지막으로 케어. 응급조치 CCC 잊지 마세요. 3단계 원인 파악 및 상황 보고. 응급조치 후엔 원인 및 피해 상황을 파악한 후 보건일지 작성 등 사고 상황의 6하 원칙에 따라 기록하고 작성된 사고 발생 통지서를 학교장 결재를 득한 후 관할 교육청에 보고해야 합니다. 4단계 후속 조치. 응급조치와 원인 파악 및 상황 보고를 완료한 후 사고로 손상된 시설 및 기자재 등을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. 또한 사고 원인에 따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학교 안전 공제회에 보상금 신청을 합니다. 신청서 작성 시 교사는 안전교육 및 긴급조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기록해야 합니다. 학교 관계자는 사고 학생에 대한 향후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정이나 병원으로 문병을 가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. 처음 실험 수업을 시작할 때 학생들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작은 부주의로 큰 사고가 날 수 있음은 미리 알리고 수업에 임해야 하는 것이죠. 사고는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법. 따라서 오늘 알려드릴 응급상황 처리 과정을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오늘 배운 응급상황 처리 과정. 1단계
사고 발생 시. 2단계 응급조치 CCC. 3단계 원인 파악 및 상황 보고. 4단계 후속 조치.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알고 응급 상황을 잘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.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안전사고. 혹시라도 마주하게 된다면 오늘 배운 응급 상황 처리 과정을 잘 기억하고 적용하면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.